여러분, 결국 대출금리가 발작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대출금리가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상단 고정금리입니다. 7.281%입니다. 와, 큰일 났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 6.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281%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야, 가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 지난 9월 26일 6.945까지가 올라갔던 게 상단이었죠. 그죠? 하단은 4.73%고요. 한 달 전으로 따지면 6.069%입니다. 하단은 3.7%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단은 4.78%, 26일과 같지만 상단은 7.281%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러면 여러분, 이러면 앞으로 금리 더 올릴 거예요. 10월 14일 날 빅스텝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빅스텝은 0.5%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11월 24일 날 마찬가지로 빅스텝이 될지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 될지 모르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8%를 넘어선다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8%를 넘어선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평균 수익률이 5%가 안 됩니다. 5%가.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입니다. 시장의 악재 중에서도 크나큰 악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연끌하면서 집을 샀다.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요 1년 전에는요 연 2.7%였던 금리가 지금 올라서 5.4%까지 2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매달 162만 원 나가던 원리금이 이제는요 224만 원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수순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배예요. 224만 원이면 여러분 와 이거 이제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4억을 빌렸는데 224만 원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연끌해서 집 산 사람들 이제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진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넘어서는 것, 8%를 넘어서는 것 이것은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충격적으로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점점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격도 있을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면 외국인들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계속 뛰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채권금리가 뛴다는 것은 또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진짜 상황이 나빠지면 얼마나 나빠질까 그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에도 찬바람이 아니에요. 냉골이 아닙니다. 거의 얼어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얼어붙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의 상황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대출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심각하죠.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기다, 침체다 이 말이 말입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제가 위기라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게 제가 처음 위기라고 시작을 했을 때가요. 아마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란 단어가 계속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계속 나왔죠. 예, 그게 지금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어요. 위기란 단어가 길어지면요. 길어질수록 경제의 충격은 더 커집니다. 이게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예, 첨한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해요. 똑똑똑 떨어지지만 바위가 뚫리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리가 찔끔찔끔찔끔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깊이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 경기 침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차라리 단기로 경제 위기가 뻥 하고 터졌다가 V자 반등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침체라는 단어가 길어지면 이것은요 고문입니다. 고문.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이 상황을 제가 지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이제는요. V자 반등은 없다. 당분간 L자다. 아니 L자가 더 최악으로 가서 I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출한 분들 진짜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을 텐데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텐데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정환진 TV만 계속 보셨다면 영끌에서 집 사지 마라 이야기 제가 엄청 했습니다. 예,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때도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나는 이런 아파트를 영끌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사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정환진 TV가 말하는 정환진이가 말하는 걸 참고를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정환진이가 또 사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